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미디어 오늘 기사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미디어 오늘 기사가 이상하다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미디어 오늘 기사가 이상하다 하는 것은 이 관점의 문제였어요. 주로 미디어 오늘 기사는 이 선비질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죠. 민주당 보고 이 계속해서 더 민주적으로 더 뭐 점잖게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뭐 그런 식의 주문이 많았습니다. 독재 정권과 싸우는데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는데 더 점잖게 하고 더 민주적으로 하라?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딨어요. 깡패하고 싸우는데 점잖게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살인자하고 싸우는데 점잖게 싸운다? 근처에도 안 닿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미디어 오늘 기사는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좀 왜곡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을 왜곡해서 누구 하나를 나쁜 놈으로 지목을 하고 우리 보고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서 한마디로 몰매를 때려주라는 겁니다. 지들이 나쁜 놈으로 지목한 사람을 몰매를 때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베베 꼬인 기사, 일부러 수박 만들기라는 기사를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부러 수박 만들기라기보다 민주 시민들 함정 빠뜨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민주 진보 시민 진영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 괜히 엉뚱하게 야 장용진 너 정성호나 우원식 괜히 쉴드 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미디어 오늘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 개혁 시민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매우 왜곡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내용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요즘 민주당에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대표를 사퇴한 상태죠. 이재명 대표가 없는 최고위원회가 열렸고요.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별일 아닐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더 우리 사람을 챙겨주고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에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할 때 정성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주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준비해놓고 착착 진행하다 보니까 얘기가 틀린 거야. 처음에는 제가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고 이 정성호하고 우원식이 이거 미쳤구만
지금 이때에 정청래를 공격한다고? 라고 생각해서 딱 돌아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제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이? 그게 아닌 거야. 글쎄 뭐 정성우나 우원식이 한 얘기가 글쎄 오해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닥 이렇게 공격할 내용도 아니야.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오늘이 되게 베베 꼬아놨더라고. 요거 봐라.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우리 박찬대 의원이 열심히 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성준 수석 원내대표와 수석 원내 부대표하고 박찬대 의원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해가면서 잘 싸워주고 있죠. 특히 이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의 활약상에 대해서 관련 동영상 한번 보고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토위, 가방위 등에서 소리 지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 안 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습니다. 밖에서 한 달 동안 불법 파업하더니 안에 들어와서는 태업과 업무방해입니까? 한 달 문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태업과 업무방해로 민생 현안 개혁까지의 해결을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하는 걸 보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정 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것은 국민의 화만 돋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하였습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기회를 차버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멋대로 수업을 빠지고 뒤늦게 나타나 왜 나 없이 진도를 나갔냐고 행패를 부리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행태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고 3주 넘게 국회를 등지고 밖으로 돌더니만 기껏 한다는 일이 상임위장에 나타나 품격 없이 행패나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를 막아서다가 위원장의 제지당하니 분풀이용으로 윤리 제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니 위원장은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고 주의를 주니 오히려 협박했다고 화를 내는 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맞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어떻게든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작정한 모습입니다.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행패부터 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죠?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박상준 원내 부대표가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엊그제 있었던 그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국힘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지도부 공백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음모들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더 신경을 우리가 바짝 더 곤두세우고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요. 국힘당은 엊그저께 법사위 시작부터 좀 깐족깐족 됐었죠.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시비를 일부러 건다라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눈에 띄죠.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분란을 핑계 삼아서 회의를 불참하고, 또 그래서 회의를 열 수 없게끔 만들려는, 근데 이게 어쨌든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송법 처리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정회를 선포하자마자 우수수수 자리를 뜨는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의 목표는 정회,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목표를 뒀던 게 너무 명백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회가 선포되자마자 우수수 일어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날 이들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거죠. 방송법이었습니다. 당시 이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주도로 이 방송 관련법 3+1이 통과됐었고요. 이 3+1법이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시간을 끌면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 법이 법사위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깐족됐던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부러라도 이 정청래 의원의 신경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정청래 의원의 행동은 어떻게 보자면 피해자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미디어 오늘이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눈살을 찌푸려진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눈살을 찌푸려지는데 여기에 우원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도 동조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았을 때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원식도 그렇고 정성호도 그렇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됐는지 뻔히 다 알면서 이게 눈살을 찌푸려진다, 이딴 얘기를 할 때야?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원식, 정성호, 니들 뭐 이제 뒤늦게 수박인 거를 자백하냐? 수박 커밍아웃 했냐? 라고 비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또 조금 이상해요. 자, 여기 보니까
내용상 보면은 딱히 뭐 얘기가 없어. 정성호 의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다, 우원식 의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게 딱히 없어. 나온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닥 문제가 될 만한, 딱히 거슬리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더라고. 그런데 눈살이 찌푸려진다? 딱히 눈살 찌푸려진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의 있게 진행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눈살 찌푸려진다, 예의 있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더라고. 그런데 마치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도 있었더라.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을라 보지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자, 이걸 가지고 시비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미디어 오늘이 눈살 찌푸려진다,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들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우원식, 정성호를 거들먹거린 겁니다. 근데 우원식이나 정성호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이들의 얘기에 약간의 MSG를 쳐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베베 꼬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이 기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나온 거는 오늘입니다. 자, 그리고요, 법사위 청문회가 진행된 거는 21일이죠. 그리고 법사위 법안 심사가 시작된 것은 25일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은 조현오 기자의 비판은 우원식과 정성호의 인터뷰, 이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원식, 정성호의 인터뷰는 적어도 25일 이후 26일 정도는 돼야 되겠죠. 법사위 법안 심사는 25일 오전 10시 반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우원식, 정성호의 인터뷰는 25일 10시 반 이후에 나왔어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이 기사는 가짜뉴스입니다. 왜? 우상호 의원이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24일 관훈 토론회였고요. 정성호 의원이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25일 김현정의 뉴스쇼 9시 전에 끝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사위 법안 심사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청문회 부분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법사위 법안 심사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무슨 얘기는 안 나온다? 이름이 뭐냐?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다. 이 얘기는 이 기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예, 이름이 뭐냐? 내가 니보다 공부 잘했다? 이 얘기가 뻐젓이 이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네, 이 기사는 가짜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현오 기자의 기사는 24, 25, 즉 25 법안 심사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법안 심사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쓴 겁니다. 마치 미래 소녀 같은 그런 일인 거죠. 말 그대로 의도적인 시간상의 왜곡인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상호가 아닙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네, 우원식. 예, 자, 기사, 네, 오탈자가 있었네. 우상호가 아니네요. 우원식입니다. 우원식. 우원식입니다. 예. 우원식. 잘못 썼네요. 제가 우상호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우원식입니다. 우원식. 예.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왜 가짜뉴스냐? 일단 시간이 안 맞습니다. 자, 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첫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일 청문회 내용,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25일 법안 심사 때 있었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청문회와 25일 법안 심사 때 있었던 일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비판하는 근거로 우원식과 정성호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은 24일이고요. 정성호 의원이 발언한 것은 25일인데 법안 심사는 아침에 10시 반 이후인 반면에 정성호는 아침 9시 이전입니다. 즉 법안 심사가 있기 전에 25일 법안 심사일이 있기 전에 이 두 가지 발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은 비판을 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 두 사람이 법안 심사에 있었던 일까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다? 이름이 어쩌고 공부가 어쩌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버젓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면은 10분간 퇴장이여 이름이 뭐냐 유치해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전형적으로 한마디로 섞은 거죠. 예. 21일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비판했다면 모르겠는데 25일 끝까지 섞어서 마치 정성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 25일 끝까지 비판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용도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눈살 찌푸려 법이 성의 있게 진행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원식과 정성호도 눈살 찌푸려진다. 예의 있게 진행해야 된다 라고 정성호, 우원식도 얘기한 것처럼 돼 있고 유치해 라고 지적까지 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돼 있어요. 하지만 유치하다라는 말은 누가 했다고요? 개혁신당 이유원 부대변인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우원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의 발언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성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의 발언 내용도 원래 발언을 가만히 보니까 그닥 문제될 만한 딱히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뭐 그런 것도 그런 측면도 있지요. 뭐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건 했습니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였지 정청래 의원을 비판했다라고 보기에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마치 대놓고 정청래 의원을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꼬아놨습니다. 자,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아까 여러분 잠시 보셨던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현호 기자가 인용했다는 그 정성호 의원의 발언 한번 보시죠. 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런 의도로 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했던 걸로 보입니까? 물론 빌미를 제공한 건 맞아요. 저런 것과 저런 걸 가지고 빌미를 꼬투리를 잡을 거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 꼬투리를 잡는 놈이 잘못이지. 일단 여기서 지금 단계에서 정성호를 비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성호가 글쎄 저런 말도 안 하는 게 맞지. 더 조심한 건 맞는데 글쎄 저 정도 말 가지고 글쎄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예의 있게 진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김현정이 약간 그렇게 유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쓴 조현우 기자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쓸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글쎄 저는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도 얘기를 못하라 그런다 그러면 이건 정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요, 미디어 오늘이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요렇게 기사를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렇게 쓴 기사는요, 미디어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성호가 수박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수박이면 다 잘못한 건가요? 수박이면 다 잘했다, 수박이면 다 잘못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죠. 그 사람 말을 봐야죠. 한 행동을 봐야죠. 아, 이거는 잘했다,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조현우가 잘못이다, 아니다, 이건 김현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죠? 무조건 정성호가 잘못이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조현우가 노리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걸 알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븐틴님, 여기 고민정이 왜 나옵니까? 고민정 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말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려 들어갔다 보기도 어려워요. 말려 들어갔다 보기도 어렵고요. 저는 말려 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참 답답하시네 다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낙인 찍어 놓고 쟤는 영원히 안 볼 거야, 쟤는 영원히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할 건가요? 꼭 그런 식으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성호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 정성호 좋다고 난리칠 때 정성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정성호 원래 저런 놈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미디어 오늘의 거짓 기사잖아요. 그죠? 25일 날 오전 9시에 있었던 방송이에요. 근데 25일 10시 반에 나온 얘기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기사 쓰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건 엉터리죠? 그거는 사기친 거 맞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